기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 외교안보 이슈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당대표의 관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단순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가 아니라요.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에 대한 대응도 그랬고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 등등 분명히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 때 이런 질문이 이 대통령에게 쏟아졌습니다. 윤호개인 막 주장하는 것 같고 뭐 찬타인이 반타인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고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당연히 대화해야죠.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죠. 물론 뭐 여당하고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뭐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성춘 부의장님, 네.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고 했더니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고 여당 대표 여당을 대표하는 뭐 야당 대표 배제 안 된다. 정청래 대표 당연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나는 꾸준히 하고 싸울 일 싸우겠다. 언론적인 얘기기도 하고 당연히 역할 분담은 필요한데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역할 분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의 사례처럼 또 한 번 혹은 더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 이게 결국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분명히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계속 강경 모드로 가긴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에서 그리고 여당 대표에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당연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을 뽑아준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한 정당, 한 진영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 당연히 대화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 메시지를 던지신 거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른바 그 경고성 메시지로서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너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환하지 못하는 당대표가 형성되면 선출되면 우리가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경고성 메시지는 던질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도 저런 메시지를 던지셨고 그리고 전체 정치 과정에서 여당의 대표과는 좀 다른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정당 지지율이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럼 정당 지지율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는 정당은 국민 이 여론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좀 더 품어주는 여당. 좀 더 야당과 대화하는 여당을 원한다는 게 저는 지지율이나 이런 걸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경선 첫 번째 그 투표 때 화환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화환 보냈다고. 그렇죠. 화환 보냈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결과 발표가 나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먼저 찾아가서 신임 당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게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여당 당대표가 해야 되는 올바른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말에 보니까 국민의 적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되는 게 우려스럽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반탄 후보 두 분이 됐습니다만 저는 반탄 후보 두 분 중에서도 아까 다른 정치 공학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김문수 후보는 지금 좀 입장이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좀 더 협치에 가까운 야당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 적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서 다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역할 분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주고받았다면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뭐 2주 사이에 꽤 많이 떨어졌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 그냥 n분의 1이라는 발언 때문에 꽤 논란이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구자능 변호사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 때문 아니겠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제 진단 자체가 잘못됐거나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룰 자신이 없다. 둘 다 문제거든요. 신뢰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 인식이 잘못됐거나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회피하려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반등하기 위한 노력, 이거를 또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방송을 다 봤을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없었거든요. 정말 굳이 찾자면 딱 한 명 있었어요. 전한길 씨가 나 때문에 그나마 흥행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분 발견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식하고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들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걸 보여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계속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면 문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은 좀 무리가 있었다. 조국 자숙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해선 솔직하게 담백하게 그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이제 반응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회피하는 것 같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더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갔지만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화한은 보냈고 그런데 정 대표가 오늘 당대표가 될지도 모를 김문수 후보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게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원에 불리는 사람들이라고요. 법 판단을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곽규택은 누가 미문학원에 불을 질러요? 몰라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미 대사관제 사건입니다. 알았어요? 미 대사관 불리는데. 똑똑하게 불 질렀다고요? 밖에 나가 떠들어봐요. 즉각 사법 조치할 테니까. 이 대사 관저 3미터 넘는 담을 6명이 때를 지어서 그 탄압을 가서 거기다가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부수고 불을 지르고 사제 폭탄을 던지고 이런 어떤 흉악한 사람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정청래 대표를 뭐 극좌 테러리스트라는 표현도 썼고 수류탄 얘기를 하니까 SNS에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 당대표가 될지도 모를 법적 조치 예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근데 이제 뭐 당대표가 되셨든 뭐 안 됐든 그런 걸 떠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호도한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본인 우리 화면에서도 보면은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정청래 당대표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사실관계를 모르고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원과 대사관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런 모습들이 사실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사실 보기 안 좋은 모습인 것이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누구 못지않은 좌쪽에 있는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본인은 전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십수년도 지난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꺼내가지고 지금의 정청래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도 저는 그 타당의 어떤 당대표가 되려는 후보로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저는 믿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김문수 후보건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건 둘 중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지만 당대표가 일단 되시고 나면 저는 이 전당대회 중에 있었던 어떤 강성적인 발언은 조금 중도층으로 조금 옮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정청래 대표와 같이 국회 운영을 잘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를 되길 바란다. 이런 생각합니다. 희망이 많이 섞인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그 강성필 위원장 말씀 말미에 대화가 되면 당연히 좋죠. 뭐 협치와 정치.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어쨌든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강경 보수 성향. 그리고 여기 또 강성 진보의 정청래 대표. 벌써 법적 조치 예고하고 뭐 수류탄 던졌냐 아니니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험난하겠어요 앞으로 여야 관계가.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본인이 하는 것이 만약에 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한다 그러면 아마 정청래 대표도 저렇게 세게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야당이 저렇게 상황이니까 본인이 저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라는 판단에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 문제인데 아예 정청래 지금 대표가 아예 저런 일이 없었다면 뭐 사실관계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1989년도에 주한 미 대사 관저를 담을 넘어가서 사제폭탄을 터뜨렸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살았어요.
자, 이게 정확한 팩트잖아요. 정확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이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옛날에 어떤 신문이 대사관이라고 썼다가 바로도 소송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안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하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굳이 대사관이냐 대사관전이냐 잘못해야겠다 소송하겠다. 너무 저는 제가 볼 때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높아시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정확한 팩트죠, 그거?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었습니다. 예. 대통령 정청래 대표 얘기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